여러분, 조선 500년 기십 7명의 왕 중에서 왕좌에서 강제로 쫓겨난 왕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단 둘뿐입니다. 연산군과 광해군. 한 명은 재위 12년 중 단 2년의 폭정으로 쫓겨났고, 한 명은 15년 동안 나라를 지켰지만 결국 배신당했습니다. 전하, 이제야 백성의 고통을 아시겠습니까? 유배지로 끌려가던 광해군을 향해 궁녀가 던진 이 한마디.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알게 될 겁니다. 쪽군이라 불린 두 왕이 사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걸요. 그리고 왕관을 쓴다는 것이 얼마나 외로운 일이었는지를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조선 최악의 폭군들, 그들의 진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죽여라. 모조리 죽여버려라. 1504년 조선 한양 궁궐 안이 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연산군 10년 갑자사와 단 한 달 동안 230명이 넘는 신하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들의 무덤까지 파헤쳐졌고요. 그들의 가족까지 합치면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화를 입었다고 전해집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조선 제10대 왕 연산군, 그는 왜 이토록 많은 사람을 죽였을까요? 그리고 119년 뒤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집니다. 1623년 인조반정. 이번에는 광해군이 쫓겨났습니다. 조선 500년 지7명의 왕 중에서 왕좌에서 강제로 쫓겨난 왕은 단 둘뿐입니다. 연산군과 광해군. 이 두 사람에게는 놀라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톡군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그들이 감당해야 했던 외로움을요.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로 선택의 여지가 있었는지를요. 먼저 연산군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1476년 성종의 맏아들로 태어난 연산군. 그의 어머니는 패비 윤씨였습니다. 그런데 연산군이 4살 때 어머니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정확히는 왕비 자리에서 쫓겨나 사약을 받았습니다. 이유요? 성종의 얼굴에 손톱 자국을 냈다는 것, 그리고 질투가 심했다는 것. 4살 아이에게 엄마는 나쁜 사람이었어. 그래서 벌을 받았어.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연산군은 어머니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른 채 다른 어머니, 정현왕후 밑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항상 내 진짜 어머니는 어디 계실까? 라는 의문이 있었을 겁니다. 1490년 아버지 성종이 세상을 떠나고 연산군이 19세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처음 8년 동안은요. 사실 그는 나쁘지 않은 왕이었습니다. 실록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위 초에는 국정에 전념했다고요. 문제는 재위 8년 차가 되던 해부터였습니다. 1503년 연산군은 비밀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친어머니가 어떻게 죽었는지를요. 그것도 단순히 죽은 게 아니라 신하들이 모여서 의논해서 계획적으로 제거했다는 걸요. 그 순간 연산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을 겁니다. 나를 키워준 사람들이 내 어머니를 죽인 사람들이었구나. 나는 그동안 어머니 원수들 곁에서 자랐구나. 그렇게 갑자사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연산군이 단순히 복수만 한 게 아니라는 것. 그는 왕권을 강화하려 했습니다. 신하들이 왕을 무시하는 풍토, 왕의 어머니도 마음대로 제거할 수 있는 권력 구조, 이걸 바꾸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방법이 너무 극단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극단적인 방법은 결국 자기 자신을 파멸로 몰아갔습니다. 1506년 9월 2일 새벽, 박원종, 성희안을 중심으로 한 신하들이 궁궐로 쳐들어왔습니다. 중종반정, 연산군은 왕좌에서 쫓겨나 강화도 교동으로 유배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먹먹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연산군이 유배지로 가는 길, 고성 백성들이 몰려나와서 그를 향해 돌을 던지고 욕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연산군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유배지에 도착한 지 단 2달 만에 그는 3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인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화병이었다고 합니다. 왕이었던 사람이 단 2달 만에 죽었다는 건 그가 얼마나 큰 충격과 고통 속에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연산군의 무덤은 왕릉이 아닙니다. 그냥 연산군 지묘라는 작은 비석만 세워져 있을 뿐입니다. 묘호도 없습니다. 느모도 없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역사에서는 그저 군으로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연산군이 정말로 단순히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왕이라는 자리가
권력이라는 게 그를 그렇게 만든 건 아닐까요? 4살의 어머니를 잃고 진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20살이 넘어 있었고 주변에는 자기를 조종하려는 사람들만 가득했던 그런 환경 속에서 과연 누가 온전한 판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제 협일 19년 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575년 선조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 광해군. 그의 어머니는 후궁 공빈 김씨였습니다. 광해군 역시 어릴 때 어머니를 여의었습니다. 아버지 선조는 그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선조에게는 더 사랑하는 후궁 인빈 김씨가 있었고 그 아들 신성군을 더 아꼈거든요. 하지만 1592년 임진왜란이 터졌습니다. 선조는 도망갔고 광해군이 세자로 책봉되어 분조를 이끌었습니다. 백성을 모으고 의병을 독려하고 군량미를 조달하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7년 동안 광해군은 진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광해군을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선조는 여전히 광해군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명나라에 광해군의 세자 책봉을 추청할 때도 5번이나 거절당했습니다. 명나라도 선조의 속마음을 알았던 거죠. 이 사람 진짜로 이 아들을 세자로 만들고 싶은 게 맞나? 1608년 선조가 죽고 광해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33세의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광해군은 전쟁으로 망가진 나라를 복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동법을 시행했습니다. 남전 사업과 호구 조사를 실시했고요. 동의보감을 편찬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외교 정책이었습니다. 당시 동아시아는 명나라와 후금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명나라는 조선에게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임진왜란 때 너희를 도와줬으니 이제 너희가 우리를 도와라. 하지만 조선은 이제 막 전쟁에서 회복 중이었습니다. 또 전쟁을 하기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후금은 무서운 속도로 강해지고 있었고요. 광해군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선택했습니다. 명나라도 후금도 아닌 조선을 선택하겠다. 1619년 심화 전투. 명나라가 조선에 파병을 요청했습니다. 광해군은 강옥립을 보내면서 비밀 밀지를 주었습니다. 상황을 보고 판단하라. 전투가 시작되었고 명나라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강옥립은 후금에 투항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조선은 본심으로 후금과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후금은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조선과 우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것이 광해군의 중립 외교입니다. 어느 한쪽에 완전히 붙지 않고 조선의 생존을 최우선으로 생각한 선택. 현대 역사학자들은 이걸 높이 평가합니다. 만약 광해군이 명나라 편에 서서 후금과 싸웠다면 조선은 더 일찍 침략당했을 것이라고요. 하지만 당시 신하들은 달랐습니다. 특히 서인 세력은 분노했습니다. 명나라가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와줬는데 이제 와서 오랑캐 편을 드느냐? 이건 배은망덕이다. 광해군의 중립 외교는 성리학적 명분론과 충돌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광해군은 치명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일복 동생 영창대군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계모, 이목대비를 폐위시켰습니다. 이유는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영창대군은 선조의 적자였고 많은 신하들이 영창대군을 왕으로 세우려 했거든요. 하지만 이 선택은 해모살제, 어머니를 패하고 동생을 죽인 폐륜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1623년 3월 13일 인조 반정이 일어났습니다. 반정군이 궁궐로 쳐들어왔을 때 광해군은 궁녀들이 쓰는 담을 사다리로 넘어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신복 안국신의 집에 숨었는데 베옷과 집신을 신고 상중인 사람처럼 위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붙잡혔습니다. 광해군이 유배지로 끌려갈 때 함께 끌려가던 궁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궁녀가 광해군을 향해 독서를 퍼부었다고 합니다. 전하, 이제야 백성의 고통을 아시겠습니까? 끊임없는 궁궐 공사로 백성을 수탈하고 영창대군을 죽이고 임목대비를 가두고 그러고도 왕이라 할 수 있으니까 광해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처음에 교동에 유배되었다가 나중에 제주도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18년을 더 살았습니다. 연산군이 2달 만에 죽은 것과는 대조적이죠. 1641년 광해군은 67세의 나이로 제주도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18년 동안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후회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광해군이 제주도로 유배될 때 남긴 시가 있다고 합니다. 비바람이 치는 척박한 귀양사리.
하지만 푸른 바다와 푸른 산은 여전히 아름답구나. 왕자를 잃었어도 여전히 자연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여유. 어쩌면 광해군은 왕이었을 때보다 유배지에서 더 자유로웠을지도 모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연산군은 폭군, 광해군도 폭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럴까요? 여기서부터가 반전입니다. 먼저 연산군, 그가 폭정을 벌인 기간은 정확히 2년입니다. 재위 10년 차부터 12년 차까지. 나머지 8년은 실록에도 기록되어 있듯 국정에 전념했습니다. 2년 동안의 폭정이 8년의 정상적인 통치를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갑자사화. 이게 단순히 어머니 복수만은 아니었습니다. 현대사학자들은 말합니다. 연산군은 왕권 강화를 계획했다고요. 조선 초기부터 신하들의 힘이 너무 강했습니다. 왕의 어머니도 마음대로 제거하고 왕의 결정도 마음대로 뒤집고 연산군은 이걸 참을 수 없었던 겁니다. 방법이 극단적이었을 뿐. 그리고 광해군, 그의 중리배교는 실패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성공이었습니다. 광해군이 쫓겨난 후 인조가 왕이 되었죠. 인조는 명나라 편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는요. 1627년 정묘호란, 1636년 병자호란. 인조는 남한산성에 갇혀 결국 삼전도에서 청나라 황제에게 머리를 조아려야 했습니다. 만약 광해군이 계속 왕이었다면 이런 치욕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광해군의 선택이 옳았다는 증거는 역설적으로 그가 쫓겨난 후에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묻게 됩니다. 연산군과 광해군, 이 두 사람은 정말로 나쁜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그들은 괴로웠던 걸까요?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연산군, 4살의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아무도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고요. 20대 중반에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 주변 사람들이 모두 거짓말쟁이였구나. 나는 진짜 혼자였구나. 신하들은 그를 조종하려 했습니다. 왕비조차도 진심으로 그를 이해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외로웠을 겁니다. 그래서 장녹수 같은 사람에게 의지했던 거고요. 광해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의 사랑도 받지 못했습니다. 전쟁 중에 온갖 고생을 다 했는데 왕이 된 후에도 신하들은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처자 출신이라는 꼬리표, 적통이 아니다 라는 비난. 광해군은 항상 증명해야 했습니다. 나도 왕이 될 자격이 있다는 걸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고 그래서 더 강하게 결정을 내렸던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엄창대군을 죽이고 임목대비를 폐위하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왕이었지만 진짜로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왕관을 쓰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항상 불안했고 외로웠고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를 나쁜 사람이라고 쉽게 판단합니다. 특히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잘못된 선택을 했어. 하지만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을 알게 되면 우리의 판단은 조금씩 바뀝니다. 연산군과 광해군, 조선시대에는 폭군으로 기록되었지만 현대에 와서는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들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시대적 한계가 있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그들을 좋은 사람으로 만들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한 선택의 결과는 명백합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고 나라가 혼란스러웠고 결국 그들 자신도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그들도 사람이었다는 것, 그들도 외로웠고 두려웠고 실수했다는 것, 그리고 권력이라는 게 때로는 사람을 외롭게 만든다는 것. 지금 우리 시대에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선택을 우리는 비판하기도 하고 때로는 지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건 권력을 가진 사람도 결국은 사람이라는 것. 그들도 외로울 수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건 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 오늘 우리는 조선시대 두 왕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연산군과 광해군, 500년 역사에서 단 둘뿐인 쫓겨난 왕들.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릴 때 어머니를 잃었고 왕이 되었지만 항상 불안했고 신하들과 싸워야 했고 결국 혼자였습니다. 역사는 그들을 폭군으로 기록했지만 우리는 이제 압니다. 그들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가 너무 가혹했다는 걸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왕의 시대가 아니라는 것. 우리는 왕관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목숨을 걸고 권력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그저 평범하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물론 우리도 선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관계에서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의 선택이 수백 명의 목숨을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실수가 나라의 운명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꽤 괜찮은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혼자인 것 같아도 실은 혼자가 아닙니다. 외로운 것 같아도 주변에는 우리를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산군과 광해군은 왕이었지만 진정으로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범하지만 의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외로워 보이는 분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시면 어떨까요? 우리는 왕이 아니어서 다행이야. 우리는 평범해서 다행이야. 그렇게 서로에게 말해주면 조금은 따뜻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까지입니다. 조선시대 두 왕의 이야기. 연산군과 광해군. 어릴 때 어머니를 잃었고 왕이 되었지만 항상 불안했고 신하들과 싸워야 했고 결국 혼자였습니다. 역사는 그들을 폭군으로 기록했지만 우리는 이제 압니다. 그들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걸요. 그리고 여기서 위로받을 수 있는 것,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왕의 시대가 아니라는 것. 우리는 왕관을 쓰지 않아도 되고 목숨을 걸고 권력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그저 평범하게 살아도 괜찮다는 것. 물론 우리도 선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하죠. 하지만 적어도 우리의 선택이 수백 명의 목숨을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꽤 괜찮은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혼자인 것 같아도 실은 혼자가 아닙니다. 외로운 것 같아도 주변에는 우리를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외로워 보이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함께 나눠보시면 어떨까요? 우리는 왕이 아니어서 다행이야. 우리는 평범해서 다행이야. 그렇게 서로에게 말해주면 조금은 따뜻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어느 장면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우리 한국사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